일단 그 마음 챙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표현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일상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일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또 이게 내 마음이 있고요. 내 마음 밖에 대상이 있고. 일상에서 그냥 저건 내 마음 밖이야 저건 내 마음 밖이야 이러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일상에서 내 마음의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태도라는 거죠.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 밖에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내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태도를 품고 살아간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특징이 우리 마음이 한편으로 이제 산란하고요. 한편으로는 흐릿하고 그리고 분별망상에 좀 끄달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탐진치를 통제 못하고 또 이런 것과 함께 또 상응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과 함께 상응하는 이런 태도 이게 좀 이제 일상적인 이 태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챙긴 상태로 이제 좀 전환을 하면요. 몰라, 괜찮아, 지금 뭐 등등 마음을 이제 깨어있게 만들면은 이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도회를 보면요. 내가 있고 내 마음 밖에 대상이 있고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런 태도라고 하면요. 우리가 몰라, 괜찮아 하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일체가 다 마음으로 환원이 되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와 상응하는 다양한 대상들, 이 대상들이 그냥 내 마음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전환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첫 걸음입니다. 마음 챙김의 첫 걸음. 요거 다 좀 체험적으로 좀 익숙하실까요? 어떠세요? 몰라, 괜찮아, 지금 과거 미래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그냥 딱 요것만 남잖아요. 이 마음만, 내 마음만 남고 사실 나의 대상이네 하는 것도 이 통으로 느껴지는 이 마음이구나 라는 거.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서 1인칭적 의식을 장악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1인칭적 의식은 내 관점에서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이 마음을 가지고서 1인칭적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참나를 순수 1인칭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냥 참나를 또 한편으로 1인칭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보는 것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학당에서 몰라, 괜찮아, 지금 등등 다양한 기법도 쓰고 판단 중시라고도 하죠. 몰입의 방법도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럴 때 여기 이 상태가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체험은 이게 다거든요. 더 뭔가 특별한 체험은 없거든요. 깨어있으면 내가 느꼈던 내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됐던 이 대상들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요거를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홀로 아는 마음 유학에서는 독지, 홀로 아는 마음 이 마음은 이제 1인칭적 의식이면서 홀로 아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1인칭적 의식이 내 관점에서의 느껴지는 내 마음이잖아요. 남들을 모르는 이제 내 마음입니다. 속마음이라고도 쓰죠. 속마음. 남들 모르는 속마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 모르는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게 돼요. 나만 바라보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마음 챙기면은 한편으로는 분별방상에서 벗어난다. 또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난다. 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남 모르는 속마음을 내 1인칭적인 의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된다. 라는 이런 관점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따가 제가 몇 가지 구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유학에서 이제 신독이라는 수행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대학에도 있고 중용에도 있습니다. 신독이 이 홀로 아는 마음을 진실하게 알아 라고 대표님이 번역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아는 마음이 이 남 모르는 속마음이고 지금 1인칭적 의식이고 깨어있을 때 느껴지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 거죠. 홀로 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거에 이제 반대는 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들이 보이는 내 모습에 계속 신경 쓰는 쪽으로 속으로는 이제 망령냉 생각하면서 남들한테는 좀 더 그럴듯한 걸 보여주는 이러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의 이제 반대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일상적인 상태에서 깨어있을 때 진짜 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느낌을 느끼다 보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껴지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학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참나도 자학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참나 자리거든요. 순수 1인칭이죠. 그래서 사실 체험은 요게 다인데요.
이 체험 속에서 내가 이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존재하는구나, 참나이구나 라는 걸 자각하는 이런 이제 자각이 필요하죠. 직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에고적인 나라고 하면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이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제 참나입니다. 또 이제 이 체험, 지금 내가 내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리면서 이 통으로 알아차려지는 이 마음이 사실 이제 2인칭이라고 하면요, 그걸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자리가 순수 1인칭이라고 하면요, 그 마음을 이제 느끼다 보면은 이것들을 한 덩어리로 느끼는 또 관점도 생겨요. 이 참나와 지금 이 순간에 변화하는 이 마음, 순수 1인칭 의식의 대상인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통으로 하나구나라는 그런 직관도 생깁니다. 이런 이제 또 직관이 어떻게 보면 또 법공에 대한 직관이 되는 거죠. 참나와 에고와의 관계, 순수 1인칭과 순수 1인칭의 그 작용 대상의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다 별개의 체험이 아니라요, 이 체험 자체는 요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깨어있는 체험. 지금 내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내 마음이 깨어서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보이는 대상이 내 마음밖에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으로 존재하는 이 대상. 요 체험을 가지고 이제 이 뒤로는 이제 계속 내가 직관해내는 거죠. 체험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이제 마음이 산란하고 흐릿하고 분별망상, 또 이렇게 탐색치가 좀 통제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산란하지 않고 좀 마음이 더 고요하고 또렷하고, 또 이제 분별도 이제 사그러들죠. 분별도 사그러지고, 이때 대표님은 이제 육덕 발동, 육남매 발동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이제 육남매가 이제 발동하고요. 그때 또 이제 이때 내 마음 안에서 대표님이 되게 강조하시는 유학 구절 중에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전수한 16자 요결 있지 않습니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 라는, 그걸 제대로 파악하게 돼요. 이때 깨어있으면요, 내가 인심에 취해 있다가 그 인심의 작용도 좀 더 있는 그대로 보이고, 미묘하던 그 도심의 느낌도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 내면의 이제 자명집중의 느낌이 더 생생해지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또 이렇게 갔다가는 또 어떤 안 좋은 카르마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카르마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뀔지, 그걸 되게 직관하는 상태가 돼요. 인심과 도심의 작용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더 이게 자명심심의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더 양심 성찰하고, 성찰을 통해서 더 자들지만 좀 결과를 내가 이제 굳게 붙잡고 실행하고 하면 이제 양심 성찰까지 좀 잘 이어나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다들 이제 요 체험에 대해서 찬란하고 흐릿하고, 이제는 분별이 거세고 망상이 일어나고 한 이제 그 상태에서 깨어있으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으로 일체 존재가 존재하는 게 좀 느껴지는지요? 애매하다 하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 마음밖에 대상,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 살고 있는데, 또 몰라 괜찮아 지금 또 한번 마음 챙겨보면서 깨어있으면요, 지금 이 순간 바라보는 대상을 조금만 더 또렷하게 선명하게 바라본다, 분별 없이 선명하게 바라본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만 남고 오직 이 마음만 남습니다. 요 느낌, 지금 이 순간 오직 내 마음 또는 오직 이 마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깨어있는 마음 상태, 내 마음밖에 대상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 나와 대상이 존재하는 상태. 그쵸? 요 상태 되죠? 근데 요 상태가 이제 더 이제 실상이 가까운 상태라는 걸 계속 체험하면서 이제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또 채팅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고요하다, 차분하다, 이것도 조작일 수 있는데 참나에서 일어나는 순수의식은 아무 느낌 없는 건가요? 숨을 느끼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대요. 고요하다, 차분하다, 이게 조작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기보단요, 그냥 참나를 느꼈을 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참나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금을 먹으면 짠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죠. 그냥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러운 소금의 작용이죠. 빛을 보면,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눈부시는데, 그럼 좀 저희가 조작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양빛의 작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참나를 느끼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체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념적으로 접근을 정리를 하고요, 체험적으로 접근해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의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체, 내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 심리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자리라서 한편으로는 텅 비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텅 비고 알아차리는 순수의식을 우리가 더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집니다.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짠맛이 더 강해지듯이 고요하고 뚜렷한, 아무 심리현상에 영향받지 않는 텅 빈 알아차리는 자리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학당에서 자주 얘기하는 몰라, 괜찮아 뭐 등등의 이제 마음 챙김 방법도 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 보시면서요, 한번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하나씩 접근해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 드렸던 내용들 중에 좀 핵심은 이미 좀 참나각성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사람 따라서 많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조금씩 더 공부해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참나각성 한다는 게 내 마음의 순수 1인칭 자리,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내가 자각한다 라는 개념도 당연히 이제 이미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때 내가 참나각성 하면은 마음을 챙기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더 생생히 알아차리게 된다. 또 남모르는 속마음을 내가 잘 경계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좋습니다. 남모르는 속마음을 내가 경계하는 상태가 된다, 이런 개념을 좀 챙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마음 챙김 양심성찰 한다는 건 그 대학 중용 구절로 봤을 때 남모르는, 나만 아는 속마음을 진실되게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을 챙기면 남모르는 내 속마음을 잘 경계하게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이 참나각성과 양심성찰을 좀 더 유기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제 행할 수 있는 좀 이제 좋은 관점이 되니까 꼭 요 관점을 잘 챙기셔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중용에서 좀 이제 신도에 대한 구절들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면요, 읽어보면 이건 중용 1장에 있는 내용인데, 길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다면 길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진실하게 하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내 속마음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려면 내가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이 보는 것들, 또 내 속마음, 또는 인심과 도심, 이런 게 막연히 섞여가지고 막연히 흘러가듯이 좀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마음을 챙기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으면 자연스럽게 남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 내 속마음을 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상태, 잘 챙기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숨기려고 하는 거, 또는 이제 감추려고 하는 게 그게 더 잘 보이고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해야 한다. 남 모르는 속마음, 홀로 아는 자리, 이 마음을 진실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용 1장에 나오는 거니까요, 중용 1000마리에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중용의 신법을 설명하는 거죠. 또 이어서 이제 대학 신독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면요, 대학 성의를 설명하면서 신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른바 그 생각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며, 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어여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 이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진심으로 선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이제 악을 미워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을 일러서 스스로 뿌듯해함, 양심의 희열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도 이 홀로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홀로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악을 진심으로 미워하는 그런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실천을 하는 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또 이제 그게 내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걸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는 8조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의 항목이 제일 분량이 많을 정도로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이 성의 항목에서도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신독이라고 좀 표현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이 중요성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용에 있는 구절도 보면요, 다시 중용인데요, 시경에 이르기를 물고기가 물속에 잠기어 있지만 매우 밝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으로 살펴보아 허물이 없으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군자의 미칠 수 없는 점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독이죠. 남들이 못 보는 그곳에 내가 나만 아는 요 마음자리를 진실하게 하는 거, 얼만큼 진실하게 했는가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자의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 나만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하면 결국 그건 밖으로 드러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 숨어 있지만 매우 밝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했죠. 또 위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보이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학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내가 이제 성의를 잘해야 뭐 수신, 제가, 측, 평천하 다 드러나는 데까지 또 이게 잘할 수 있다라고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공부의 시작은 지금 나만 아는 이 마음자리를 진실하게 하는 거. 진실하게 하기 위해선 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악을 진심으로 미워하고, 그런데 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악을 진심으로 미워하려면 뭐가 선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이제 그 경물치지를 해야 되죠. 또 경물치지를 하려고 하면 또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또 이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1인칭 의식을 자학해야 되고 하는 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아무튼 중요하다는 건 알겠죠? 이 신독이 중요하고, 신독이란 건 남 모르는 내 속마음, 지금 내가 깨어서 나와 대상 일체를 마음으로 보고 있는 이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가 내 1인칭적인 의식이고 남들 못 보는 내 속마음. 이때 내가 내 욕심의 그 흐름도 잘 알게 되고 자명심심의 그 결도 잘 느껴진다. 이렇게도 또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의 구절 또 보겠습니다. 소인이 한가로이 있을 때 악한 짓을 함에 못하는 짓이 없다가 군자를 본 뒤에 슬그머니 그 악한 짓을 숨기고 선함을 드러낸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악한 짓하고 남이 안 볼 때는 악한 짓 하다가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선함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악한 짓을 숨기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독에 이제 반대되는 행위죠. 남들이 그 사람을 보며 패보를 다 들여다볼 듯 할 것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결국 이제 내면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결국에 남들도 잘 알아본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이것을 일러 속마음이 정성스러우면 형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예. 또 이어지는 대학 구절 보면은 바로 신독이라는 그런 용어는 안 나왔는데 신독에 대한 내용이죠. 성의가 이제 신독이니까요. 증자께서 말씀하시길 열 눈이 보는 바이며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이니 무섭구나. 부가 집안을 윤택하게 하듯이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성의를 실천하면, 성의가 이제 내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거고, 사실 거기서 성실하게 하는 내 마음은 남들 모르는 나만 아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이제 진실되게 하면 마음이 확 트일 것이고 몸이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생각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왕 본 김에 더 보면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 홀로 아는 자리, 대학장부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 홀로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하여 그 마음의 기미, 이 어떻게 보면 자명심심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기륭이 갈린 그곳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는 요렇게 가면은 카르마가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싹이 탁 났는데, 나한테는 이제 당장 그게 편하고 당장 이득이 되고, 그러면은 이걸 무시하면서 선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못하고 선을 잠깐 무시하면서 이제 악으로 내 마음을 돌리면, 이때 사실 이제 남들한테까지는 아직 영향이 안 갔지만 내 마음 안에서 홀로 아는 마음을 진실되게 이제 못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의가 안 된 거고, 이 성의가 안 되면 결국 내 마음, 정심이 안 됩니다. 정심이란 건 뭔가 내 마음 안에서 뭐 두렵거나 근심 올라오거나 내지는 뭔가 기대가 더 크거나 등등의 이제 마음이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 이제 또 이게 정심이 안 된 상태가 되고, 정심이 안 된 상태가 되면은 또 이제 수신이 안 되죠. 내 행동거지. 그 언행이 또 뭔가 이제 얘가 안 맞는 쪽으로, 조화가 깨트리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안 좋은 카르마가 더 이제 확산될 거고요. 또 이제 그걸 피하려면, 또 내가 수신을 잘하려면, 남들과 조화를 맞추려면 내 감정이 바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성의를 해야 되고, 홀로 아는 마음자리를 진실하게 해야 되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양명 선생의 글입니다. 한번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아는 자리가 바로 정성의 싹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더 이상 허위와 거짓이 없다. 예, 저희가 깨어있으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만 있는 그대로 자학하는 상태. 사실 이 상태는 어떠한 거짓이 없이 그냥 명백한 마음자리예요. 자명한 마음자리.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마음을 느끼는 것 자체는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가 오르면 100가지가 오르고 하나가 어긋나면 100가지가 어긋난다. 이 상태에서 내 마음을 진실되게 선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함을 선하다고 좋아할 때, 그때 내 감정도 올바르게 바뀌고
내 언행도 올바르게 바뀌고 카르마도 더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오르면 100가지가 오르고 하나가 어긋나면 반대로 또 안 좋은 쪽으로 성의를 못하면 안 좋은 카르마가 펼쳐지겠죠. 하나가 어긋나면 100가지가 어긋난다. 이것이 바로 왕도와 패도, 의로움과 이익, 진실과 거짓, 선악의 경계점이다. 예, 여기가 이제 왕도 패도, 의로움과 이익,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의 경계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마음 챙기면 참나를 자학한 상태다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남모르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상태, 잘 챙기는 상태고, 지금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경계점을 내가 잘 포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접근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선과 악만 제대로 이해하고, 선을 선하다고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악을 악하다고 진심으로 미워해주면, 사실 이제 큰 공부의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큰 관문이 이제 넘어간 거죠. 내가 진심으로 선을 선하다고 좋아하면 이 감정도 거기에 맞게 좀 더 조화롭게 펼쳐질 테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언행도 좀 더 조화롭게 나갈 테고, 요 관점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확립되고 확고히 하는 것이 근본을 바로잡고 원천을 맑게 하는 것이며 정성을 세우는 것이다. 옛 사람들의 몸을 성실하게 하는 수많은 공부의 정신적 명맥의 전체가 오직 이 자리에 있다. 참으로 홀로 아는 자리보다 더 잘 보이고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때와 장소도 없고 시작과 마침도 없으니 오직 이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 예, 요거 하나, 홀로 아는 마음자리를 진실하게 하는 거, 요거 하나에만 몰입하라 라는 내용을 또 이제 그 왕양면 선생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무의식은 사실 이제 나도 모르는 마음이 이제 무의식이고, 이 홀로 아는 마음은 남들은 모르는데 이게 나만 아는 그 마음자리. 그러니까 거기가 근원이거든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 대학에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명덕을 가지고 내 명덕도 밝히고, 또 이 사람들도 더 이제 친애하고 새롭게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나 하나 모두 더 올바른 선으로 향하도록 하는 게 이제 사실 공부의 목적인데, 그 대학의 흐름을 봤을 때 거기에 가장 근원이라고 하면 남들 다 모르고 있는 지금 나만 아는 이 홀로 아는 마음, 이 홀로 아는 마음에서 인심과 도심의 이 조화를 잡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깨어있지 않을 때는 나만 홀로 아는 마음과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마음,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인심과 도심, 이런 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제 힘을 쓰게 돼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막연하게 열심히 하고 막연하게 노력하는데,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건 맞더라도 뭔가 더 탐진치로 흐를 수가 있죠. 내 안을 더 신경 안 쓰고 남들한테 보이는 부분만 더 신경 쓴다든지, 또 내 마음의 조화를 잡지 않고 남과의 조화만 추구하면서 뭔가 더 이제 왜곡된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 나와 남을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남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들 모르는 나만 아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에 주목하고, 이 마음에서 욕심과 양심의 좀 결을 잘 이해하면서 그때 이제 더자덜지만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 그러면 요 마음이 이제 근원이 확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자명한 건, 미세하고 은밀한 거는 더 광대하게 드러난다라는 게 중용에도 많이 있거든요. 내 안에서 자명한 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내 감정이나 언행이나 남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까지 더 긍정적으로 이제 펼쳐지죠. 저희가 이제 호흡 수련할 때 결국에는 몸 전체에 이제 기운을 돌리고 몸 전체에 대한 에너지를 배양해야 하는 게 더 과정이라고 한다고 해도요, 결국에 계속 그 마음을 챙기면서 에너지를 실어주는 거 이제 단전에 이제 실어주잖아요. 다른데 이제 잘 안 느끼고 마음을 오직 단전 한 점에만 의식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고르게 하듯이, 그래서 호흡 수련도 이제 근원에 이제 공을 들여야 결국에 작용이 성대해지듯이 우리 마음 공부도 그 근원에 공을 들이는 거죠. 그 근원은 아까 얘기했던 나만 아는 이 속마음. 근데 이 나만 아는 이 속마음을 내가 공을 들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음을 챙기면 됩니다. 마음 챙기고 판단 중지, 몰입, 지금 이 순간 하면은 남들에서 내가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라 나만 아는 내 마음에 집중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내 욕심과 양심의 결을 잘 파악하고, 여기서 이제 더자덜지만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그걸 내가 진심으로 좋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이게 나한테는 좀 손해지만 결국에 나 하나 모두를 위해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아, 딱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나도 성장하고 나 하나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갈 거야. 정말 좋아. 라고 그걸 진심으로 좋아해 줄 때 내 속마음이 이제 진실돼집니다. 나만 아는 내 속마음이 진실돼집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제 감정도 좀 조절이 되고 또 이제 언행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양심의 원리가 계속 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몰라 괜찮아 하고 깨어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만 아는 내 마음에 더 주목되게 돼요. 지금 내 1인칭적 의식에 더 주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신독을 할 수 있는, 성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선과 악을 성찰해주고 그 인심과 도심을 성찰해주고 거기서 나온 더자절침한 결론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이렇게만 하면 이제 홀로 아는 마음자리가 진실해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사안에 있어서 큰 관문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미 더자절침한 이 올바른 방향을 진심으로 좋아하면은 그렇게 행동하려고 내 마음, 감정이 이제 그렇게 더 나갈 테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걸 더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바라질 테고, 감정이 올바라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언행도 그 올바르게 나갑니다. 좀 더 이제 예에 맞게, 조화에 맞게 이제 언행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굉장히 익숙하게 할 때 남을 대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원활해지고, 그렇게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게 이제 홀로 아는 내 마음자리를 진실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신독에 초점을 두고 성의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접근하면은 좀 더 이제 그 내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공을 들여야 될지 이 부분이 더 선명해지면서요. 좀 더 불필요한 부분에도 힘이 좀 빠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저희가 일 없을 때라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아니라 내 양심에 크게 자명찜찜의 울림이 없을 때, 평상시에 일상적인 일을 할 때의 상황, 딱히 양심에 자명찜찜이 없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을 챙겨서 계속 내 1인칭적인 의식,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나만 아는 마음,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홀로 아는 마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되게 이어지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유학에서는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라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계속 그 홀로 하는 마음을 계속 경계하고 두려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잘 챙겨서 아무튼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일 있을 때, 일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이제 그 낌새가 느껴진 때죠. 이게 내 언행으로는 나갔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이제 좀 기흉의 느낌이 드러날 때, 내 마음의 자명찜찜 느낌이 확 활성화될 때, 이렇게 하면 찜찜하고 이렇게 하면 자명하겠다 라는 식으로 뭔가 내가 성찰하고 판단 내려야 돼. 이때는 깨어있는 마음을 잘 챙기면서 홀로 아는 마음을 잘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내가 더자덜집을 잘 성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찰하고 더자덜집한 방향을 진심으로도 좋아하고, 이렇게. 아니죠. 나 빼고 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인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마음 있잖아요. 네. 성인들이 이제 좋은 얘기 하더라도 나 좀 지루한데? 속으로는 이게 나 좀 지루한데? 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좀 이게 이해되는 것처럼 이제 할 수도 있고, 홀로 아는 마음은 남들 모르는 홀로 아는 마음이 있죠. 나만 아는 마음. 이거를 그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냥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 마음을 방치한다면요, 마음을 이제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면요, 내가 이제 깨어있으면은 내가 지금 다른 외부 자극보다 나만 홀로 아는 그 마음을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나만 아는 마음을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거는 내 마음의 자명찜찜의 직관을 더 잘 수용하는 상태, 더 활성화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더 잘 느끼는 상태. 그때 내가 나한테 누가 조언을 했는데, 깨어서 듣고 있는데 홀로 아는 마음을 잘 자학하면서 듣고 있는데 뭔가 조언 자체는 맞는 조언인데 내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그런 조언이면 속으로 이게 뭔가 불쾌한 느낌이나 내지는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 나갈 수 있는데요. 그때 내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거하고 상관은 없는데 내 인심에게 작용하는 거니까 그때 내 자명찜찜의 느낌이 같이 더 생생히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홀로 아는 마음을 느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홀로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는 인심과 도심의 결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요. 내 인심의 작용들, 그때 느껴지는 내 자명찜찜의 느낌들, 이런 게 좀 잘 느껴지면은 그때 이제 그 내 자명찜찜의 느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배려해서 좀 말하기 힘든 걸 얘기를 꺼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조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나는 기분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뭐 내 기분 나쁜 거야, 뭐 기분 나쁜 거지만 그렇게까지는 내가 반응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더자덜찜하다라고 결론을 냈으면 내가 그런 상대방의 진심으로 조언해 준 거를 진심으로 감사해 하자 라는 식으로, 뭐 불편한 부분은 뭐 있겠지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따로 뭐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조언 자체는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명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좀 진심으로 좋아해주면, 그런 마음이 이제 진실해져요. 홀로 하는 마음이.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과 어떻게 조화를 맞추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바르게 되니까 언행도 또 이게 그 예에 맞게, 상대방과의 그 예에 맞게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양심의 원리가 이제 좀 구현이 된 거죠. 저희 양심 성찰하는 거랑 뭐 사실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양심 성찰도 이제 깨어있는 다음에 자명심심의 느낌을 느끼고, 그걸 또 성찰하고, 그걸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게 더자절침한 쪽으로 결론 지어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양심 성찰을 하는 거에 대한 과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신독의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이제 표현을 해본 거죠. 예, 그쵸. 사실 가급적이면은 계속 마음을 챙겨서 홀로 하는 마음을 잘 챙겨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챙기지 않으면은 이미 마음이 좀 멀리 가 있어요. 이 홀로 하는 마음자리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인심도심의 작용을 잘 못 보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도심은 미묘하고 또 인심은 위태롭기 때문에 인심이 좀 치닫죠. 인심이 치닫고, 인심이 좀 치닫으면 결국에 성의가 안 되면은 정심, 뭔가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요동쳐 있습니다. 뭔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뭔가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또 이제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뭐 등등, 뭔가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으면은 내 마음이 좀 조화롭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때 그럼 내 언행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가요. 내가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지나치게 하기 싫은 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은, 상대방과 뭐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면은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가게 되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뭔가 내 마음 자체가 지금 뭔가 엄청 근심하고 있거나, 엄청 두려워하고 있거나, 또 엄청 기대하고 있거나.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마음을 못 챙기고, 마음이 이제 일단 어지러진 상태로 많이 좀 치닫는 경우도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이게 마음이 이제 잘 조절이 됐는지, 내 감정이 올바르게 됐는지, 그 부분인데요. 이른바 자신의 몸가짐을 닦는 것, 이 수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신에게 성내고 분한 바, 어떤 데 분노가 지나치게 있으면은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또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뭔가 지나치게 감정이 이제 왜곡된 상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또 어느 날 내가 술 마시고 놀기로 이제 뭐 계획을 했는데, 그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 나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그때 이제 뭔가 못 나가게 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또 못 나갈까봐 두렵고, 또 이제 술을 너무 즐기고 싶어하고, 또 이제 술을 못 즐길까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순간. 그럼 이제 마음이 조화롭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마음이 조화롭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언행이 부적절하게 나갑니다. 이 수신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조화롭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내 마음을 그럼 나 조화롭게 해야지, 내지는 참아야지,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 안 돼요. 또 이미 이제 감정이 이제 왜곡된 상태에서 섣불리 이제 접근하면 안 되고, 최대한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마음 챙겨서 1인칭적 의식 각성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육덕 발동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홀로 아는 마음, 나만 아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상태.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 참나각성 상태, 1인칭적 의식을 자각한 상태, 또 육덕 발동한 상태, 홀로 아는 마음을 잘 챙기는 상태,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내 욕심의 욕심의 지금 발동, 그리고 또 내 양심의 작용, 자명심심의 느낌, 이런 걸 잘 챙겨보는 겁니다. 잘 챙겨서 내 그 욕심의 결은 욕심의 결대로 잘 이해하고, 또 아무래도 깨어있으면 그 욕심의 결이,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쳤을 때는 욕심이 굉장히 크게 발동한 상태인데, 깨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육덕이 발동하기 때문에 욕심도 좀 더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된 상태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자명심심 느낌도 좀 더 이제 잘 드러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성찰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욕망에
이끌려서, 인심에 이끌려서 술을 마시고 하면은 내 카르마가 어떻게 될까? 이걸 만약에 안 먹으면 어떤 또 좋은 현상이 일어날까? 또 이렇게 했을 때 내 양심은 어떻게 해야 덜 찜찜하고 더 자명할까? 등등의 여러 가지 카르마의 흐름과 내 양심의 그런 울림을 잘 성찰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잘찜한 쪽으로 내 마음을 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실존적으로 이럴 때도 내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욕망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데, 그 느낌을 지금 이 홀로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챙기는 참나백성의 그 힘을 통해서 그 느낌을 좀 어느 정도 이게 중화하면서 계속 더자덜찜을 좀 따져보는 거예요. 더자덜찜을 이제 생생하게 따진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도 찜찜함 최소화하고 자명함을 최대화하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결론이 났다면요, 안 나가는 게 제일 낫겠다. 안 나가고 그냥 이제 더 건강하게 뭐 이렇게 독서를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고 하면요, 그럼 내가 진심으로 또 그걸 좋아해줘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 안에서 그 욕망을 못 이뤄서 서운한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요게 나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냥 좀 아쉬운 느낌을 품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이제 성이 이제 신독이 된 건 아니고, 내가 이게 자명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좀 몰입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좀 1인칭 의식 각성하면서 참나각성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딱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더 건강해지는 길이고, 내가 더 발전하는 길이고, 내가 밝아지는 길이고, 또 내일 아침에 뭐가 좋을 거고, 또 나의 주변 사람한테 뭐가 좋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내 그 올바른 결정으로 인한 이유,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계속 따져보면서 계속 이제 그 성의를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진짜 에고의 그 욕망이 좀 내려놔지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자명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그제서야 더 확신이 듭니다. 성의가 된 거죠. 신독이 된 거고, 그때 이제 사실 이제 홀로 아는 내 마음자리가, 남들은 잘 모르겠죠. 남들은 그냥 이제 뭐에 대해서 고민하나 보다 정도는 알지만, 내 안에서는 그 욕심과 양심, 인심과 도심, 뭐 선과 악, 뭐 다양한 카르마들의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 요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찰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성이, 신독이 딱 올바르게 됐을 때 내 마음, 홀로 하는 내 마음자리가 진실하게 되면서요, 그때 이제 뿌듯한 느낌도 같이 오죠.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느낌, 올바른 선택해서 다행이다, 뿌듯한 느낌도 오고, 그때 이제 사실 내 마음이 다시 그 정심, 내 감정들이 다시 올바른 상태가 되고, 그때 이제 이 언행들이 더 이제 내 행동들이요, 말과 행동들이 더 이제 올바르게 이어가게 되죠. 하루하루 이런 내면의 그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계속 깨어서 이제 저희 마음 증인과 양심 성찰 한다는 건요, 또 한편으로 이제 신독 한다는 건 사소한 일도부터 해서 큰 일까지 홀로 아는 마음을 잘 챙기고, 홀로 아는 마음을 잘 진실하게 하고, 요 과정에서 계속 그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 힘이 이제 강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죠. 이 힘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쪽으로, 이게 습관화가 되고 강해지는 쪽으로, 그러면은 사실 그만큼 내 명덕이 더 밝혀진 거고요. 또 나와 상응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더 잘 대해주게 되는 거고, 좀 더 자명한 선으로 더 향하게 되는 거고. 근데 신독하는 게 뭔가 다 내 욕망을 제약하고 절제하고 하는 건 아니죠. 내 욕망을 이제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 대하는 게 이 신독을 하는 거니까요. 신독을 이제 제대로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신독을 이제 온전하게 못하고 내 에고를 제약하는 쪽으로 조화롭지 못하게 접근했다면 그건 이제 터지죠.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자명하다는 느낌, 올바르다는 느낌, 뿌듯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그것도 뭐 쌓이는 부분이 욕망이야, 뭐 내 절대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내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게 남아있겠지만, 근데 그 이상의 내가 성장하는 폭이 커요. 내가 그 욕망을 못 이뤄서 분명히 또 이게 무의식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남아있지만, 요만큼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 양심적으로 내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바가 한 이만큼 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밝아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고, 더 이루어지는 거고. 예, 또 채팅으로 또 말씀 주셨는데, 아쉽게 결론이 나면 계속해서 깨어서 성찰을 하는 건가요? 자명한 부분을 계속해서 뭐 자명하게 밝히는 부분인가요? 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뭔가 내면에서 뭐랄까요? 다행이고 뿌듯하고 잘 선택했다라는 그런 좀 후련한 느낌이 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성의를 더 해줘야죠. 만약에 올바른 선택이라면요.
근데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좀 더 이제 성찰을 더 해야 되고, 이 성찰을 했을 때 분명히 이 결론이 올바르다. 근데 내가 이 올바른 걸 너무 좋아하진 못하겠다. 그런 느낌이라는 성의를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말 나한테 딱 좋은 거고, 내 양심을 밝히는 일이고, 나 하나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고, 더 의미 있는 일이고, 더 성장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 내가 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억지로 그걸 몰입한 게 아니라, 내 양심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향하는 바를 내가 몰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정으로 이게 자명하다고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 진정으로 이게 올바르다고 그 마음 안에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좀 성의를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찜자 아니고 자찜을 선택했을 때에 뭔가 이게 시원하지는 않은데 더 이렇게 성의를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느낌이시죠. 근데 사실 이제 찜자 대신에 자찜을 선택하면은 자명함이 더 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하는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결국에 이제 자명한 100% 선택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내 역량껏 더자덜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량껏 어떻게 보면은 자찜을 이제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100% 자명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내 역량 안에서 최대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후련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 때에 알맞는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분명히 찜찜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시원함 또는 자명함, 그 후련함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분명히 찜찜함이 있지만 내 역량 안에서의 최선,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 이때에 맞는 최선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채팅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역량껏 유연하게 선택하는데 하고 난 이후 속마음이 네가 잘하는 모습 보이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성찰되어 또 했습니다. 역량껏의 한계가 많이 보이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 성찰하신 거죠.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나의 이 일에서 내가 최선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내면에서 이 찜찜함을 최소화하고 자명함을 최대화하려고 나 하나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마음보다 남한테 잘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한 마음이 더 큰 게 아닌가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면 되죠. 반성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인심과 욕심이 같이 가니까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모습은 항상 있습니다. 저도 항상 있고요. 그 마음이 없어지진 않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내가 내 마음 홀로 아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홀로 아는 마음을 진실되게 하려는 노력보다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독을 잘 못한 거고요. 즉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수용하고, 근데 이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남이 못 보는 그냥 내 마음을 내 안에서 내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려는 그 부분이 더 이제 핵심이었다면요. 그 부분을 더 중심으로 접근했다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죠.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야 뭐 언제라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남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과 별개로 남들 모르는 이 마음을 내가 충실히 진실되게 하려고 접근했는지 이 부분 초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채팅에서 말씀 주셨는데 나름대로 성찰해서 결론을 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실어주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것도 좋은 건데요. 결국 나름대로 성찰해서 내가 더자덜지만 쪽으로 결론을 내고, 근데 또 이제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더자덜지만 쪽으로 이제 행하고, 싫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뭐 하고, 이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더 양심을 더 구현한 거니까 이것도 좋은데, 더 어떻게 보면 내 속마음을 좀 더 진실되게 하려면 그걸 내가 진심으로 좀 더 좋아해주면 더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되게 되겠죠. 그때 이제 사실 더 내 마음도 더 뿌듯해지고, 이 성의가 안 되면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더자덜지만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과 관계에서 분명히 내가 싫은데 그래도 뭔가 내 마음의 찜찜함이 커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성찰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는 좀 불편한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성의가 잘 안 됐으면은, 그때 이제 성의가 안 되면 내 정신, 감정적으로 뭔가 또 이제 조화롭지 않은 부분이 좀 더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내 또 언행에서 또 이게 얘가 아닌, 얘에 좀 어긋난 그런 언행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숨겨진 게
가장 널리 알려진다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애매한 느낌이 또 남들 눈에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 눈에. 그래서 내 속마음은 남들도 이제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이게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저희 양심부연의 팁이에요. 결국에 내가 숨기려고 하는 요것도 남들 다 보기 때문에 속마음을 계속 진실되게 해야지 라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팅에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요 며칠 전에 어떤 성의 정신에 나오는 강의에 성의 있게 하라라는 말도 성의에 해당되는지 묻는 말이 있던데, 예, 그쵸? 그 성의 있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 좀 성의를 보여라. 성의 있게 하라. 라는 것도 그 대학에서 나오는 그 성의죠.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라. 같이 이제 이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좀 이제 나만 아는 속마음을 진실되게 하라. 요런 그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조금 더 공을 들여라 라는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으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예. 또 명변 다음에 독행 공부로 볼 수 있을까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예. 그쵸. 어떻게 보면 성의부터는 요 독행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전에는 좀 지적인 부분, 경물 취지까지는 박학, 신문, 신사, 명변까지라고 한다면요. 이 명변을 통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인심의 결, 욕심의 결을 잘 분석해서 선악을 잘 파악하는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독행, 내 생각 차원에서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악을 진심으로 미워하는 좋은 이해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채팅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참나 상태에서 육남매가 올라오면 양심성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참나 상태 되려면 생각, 감정 올라올 때마다 몰라 괜찮아로 끊어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양심성찰하려면 그 사건에 대해 생각을 일으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참나는 또 꺼지나 이런 생각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체험이 없어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참나 상태에서 육남매가 올라오고 얘기했듯이 참나 상태 이것과 육남매 발동 또 이것과 나만 홀로 아는 마음을 자각하는 것 또 이것과 자명심심 느낌이 활성화되는 것 요것과 다 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상태에서 양심 성찰을 하면 된다는 거 좀 잘 이해하고 있으셨고요. 참나 상태 되려면 생각 감정을 좀 끊어낸다. 몰라 괜찮아로. 요것도 이제 잘 이해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좀 참나 상태를 체험하려면요. 홀로 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려면 분별을 좀 내려놓으면 참나 각성하기가 편합니다. 왜냐면은 이 분별심 자체가 이것저것 나와 남, 또 이득 손해 요런 걸 따지는 이 마음이 이 참나의 감각을 좀 많이 가리기 때문에 또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이 분별심을 좀 내려놓는 요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때 이제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고 나와 남 구분이 좀 사라지고 또 내 마음밖에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나와 대상이 이게 다 내 마음이구나 라는 요런 느낌이 이제 든다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생각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일으킬 때 가급적이면 참나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참나 상태가 좀 익숙해지면요. 왜냐면은 참나라는 거는 이 생각,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자리가 참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방편상 생각, 감정을 내려놓으면서 참나를 느꼈지만 사실 이 참나 자체는 생각, 감정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이 참나를 느끼면서 생각, 감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일단 참나 상태를 충분히 느끼고 그 상태에서 그 사안에 대한 생각, 감정을 일으켜서 분석하시면 괜찮습니다. 결국에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양심성찰이라는 게 결국에 내 양심의 자명심심의 느낌을 가장 기초적인 재료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참나 상태를 하는 그 이유가 내 내면의 자명심심한 느낌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내 고정관념과 편견을 좀 내려놓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정관념, 편견을 좀 내려놓고 이 내면의 자명심심을 선명히 느꼈다면 그때 이제 사실 참나 상태 좀 내려놓더라도 그 자명심심의 느낌을 중심으로 해서 양심성찰을 이어가시면 크게 어긋남 없이 잘 양심성찰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내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들이 좀 약간 울컥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심이 잘 안 된 상태로 된다면은 다시 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참나 상태 또 체험해보고 그때 느껴지는 자명심심 느껴보고 그때 다시 또 양심성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이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